네, 남북 최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처음 직접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6.17 통일부 장관이죠. 형식에 상관없이 만나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사상 세 번째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북한 신년사, 지금의 남북 관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부터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미국 정부가 영화 제작사죠. 소니사 해킹 문제를 두고서 북한에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몇 년 전 그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이제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했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미국이 이제 세계 종찰 총국, 북한의 이제 대남 대외 공작의 총본산지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또 단군 무역회사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딱 지정하고 거기에 정찰총국장, 김영철 대장 또 이름까지 한 7, 8명을 거명해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세 개의 종목이 지금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그 임팩트를 줄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제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홍윤익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실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보기에 상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적으로 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지금 정찰총국은 다른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미 제재받고 있고 다른 뭐 무역회사 이런 데도 이번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네. 이미 미국이 여러 겹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기업들이 미국과의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주 북한을 이를테면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악의 축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번 소니 해킹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거 요거 자체가 더 의미가 있고요.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 소니 해킹 이거에 과연 북한 짓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쿠바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왜 이렇게 자꾸 적성국들하고 다 관계를 정상화하느냐는 미국의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중간선거에서 져서 레임덕 현상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주도력을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제안했는데 이게 남북 간의 화해 물결이 다시 한번 이렇게 넘실대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사전적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거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지금 살 수 있을 정도로 왜 갑자기 휴가지에서 행정 업무에 복귀하기도 전에 새해 첫날 이 조치를 사인을 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일단은 소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미국 내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면 그것부터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나라인데 진실 규명보다는 그냥 그 FBI의 그 조사 결과를 그냥 믿고 그 근거를 또다시 밝히지도 않은 채 북한을 정찰총국을 완전히 그 소행의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초강대국답지 않은 정치 외교적인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소장님, 이자 상징적인 조치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휴가제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예, 않는가 예. 그런 견해도 듭니다만은 잠깐 지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간의 화해 뭔가 메시지가 오가고 특히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이 동북아에서 뭔가 남북한이 이렇게 화해하는 게 자신들의 주도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왔고 또 그동안 미국은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정책에 뚜렷한 그런 보여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전략적 인내라는 막연한 정책만 써왔는데 네. 이번에 남북한이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 마당에 예. 갑자기 이렇게 제재를 들고 나오니까 역시 이것이 미국이 의도하는 어떤 북한이 트러블 컨트리로서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이런 의문은 뭐 약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 재개를 넘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과정. 여기에서 미국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 어제 그제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과학기술 예. 위성 3호가 또다시 우주 파편과 충돌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이 네, 들어와 과학기술 위성 있습니다. 3호. 얼마 전에도 이 우주물체와 충돌할 위기에 빠졌다라고 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 들었는데 다행히 모면을 했다라고 전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좀 더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2009년 2월 미국과 러시아 통신위성 간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네. 내일 밤 9시 반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위성 3호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린란드 상공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9시 반쯤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니까요.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수장님. 예. 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이유. 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해 12월 17일 3년 탈상을 함으로써 이제 과거는 갔고 김정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 바로 올해가 그 첫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과거를 털어버리고 자기 시대의 자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통준이가 여러 차례 화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해줘야지 자기만이 어떤 강경 모드로 갈 때 어떤 고립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어차피 올해 5월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오바마 또 시진핑 이런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 김정은도 나타난다면 한반도 분위기를 약간 유화책으로 바꿔놓고 거기 가야지 그냥 지난해처럼 강경 모드로만 유지하면서 간다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일단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던져놓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이 집권 4년 차를 맞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재밌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많이 요즘은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화면을 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예, 예.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지 한번 네, 보고 한번 얘기를.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흉내내고 비슷하네요.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선대에 대한 언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또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 김정은의 권력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이번에도 백두혈통은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거명을 안 하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아예 거명 안 하고 네. 김정일이라는 이름도 한 번 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자기가 3년 동안 각인을 시켜서 백두혈통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다.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고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림자를 이제 지우기에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세대 사람들 상당히 이제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자기 점점 젊은 세대들을 이제 기용해 왔죠.
이 또 뭐 김여정이도 내세워서 자기 동생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네. 결국은 젊은 세대가 북한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뭐 구도화에서 자기가 확고히 이제 정권을 잡고 자기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을 신년사를 통해서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표정을 보면요. 자, 안 수장님. 예. 2년 차 때, 3년 차 때 표정이 점점 더 자신감이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첫 번째 신년사는 이제 데뷔니까 뭐 예. 프롬포터 잃는 거라든지 어색함이 예. 너무 많았죠.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장성택을 초용하고 한 18일 만에 신년사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피비린내를 맞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기 때문에 화면을 한 잠깐만 공개하고는 전혀 화면을 공개하지 않고 그랬었죠. 배경 화면을 넣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전체 화면을 넣으면서 거기다 무슨 자료 화면, 산업, 경제 분야 자료 화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놓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은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북한의 경제가 너무 피폐돼 있고 풀어나갈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저 사람이 헤쳐나갈지 말지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점도 상당히 얼굴에 좀 내포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요, 북한이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고립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고요.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가 또 추가로 왔죠. 이제 남북 관계도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뭔가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뭐 달리 선택의 길이 별로 없죠.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는 좋지만 유일하게 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1년 뭐 교역이 뭐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의 거의 한 40분의 1. 40분의 1이요? 예, 예. 단지 이제 그 철도 부분에 20년 동안에 26조를 투자한다. 예.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투자액이 무역액보다도 훨씬 많을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움을 탈출하는데 러시아하고의 협력 가지고는 도저히 뭐 턱이 없이 부족하다. 네. 그런 단지 북한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껄끄러지긴 했어도 경제 관계는 거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이면에는 시진핑에 대고 이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했다기로서니 이렇게까지 1년 이상 박대할 수가 있느냐. 나를 불러준다 그러면 올 봄에라도 러시아를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중국부터 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상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중국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안 수장님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에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면은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시진핑이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대통령일 거고 예. 이 푸틴은 사실 세 번째 정도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순서를 지금 역순위로 가서 푸틴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정상회담에 응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면 역시 시진핑이 자극받아서 그래 먼저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또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 베이징으로 한번 와라. 이런 걸 기대하고 저렇게 김정은이 크게 띄우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최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청신호가 켜진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북한이 계속 그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조건을 또 내세우고 있어요. 네.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죠? 조건들이 까다롭죠.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미연합훈련 이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험을 느리기 때문에 이거 중단해라 네. 이런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체제에 너무 확신에 차서 북한에게 그걸 이식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내용에는 이제 전단살포라든지 이를테면 뭐 핵경제 병진 노선은 실패한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 인권 문제도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이게 내정인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외국에 나가서 북한을 욕하냐. 예. 네. 하려면은 우리끼리 만나서 하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요 마지막 부분만큼은 우리 정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네. 제3국이나 외국에 가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중상 비방하지 말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워낙 뭐 천안함 폭치, 연병도 폭격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네네. 이것을 외교적으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이가 사실상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거를 다 북한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죠.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하나하나씩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응. 알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환경이 개선이 돼야 돼요. 이제 북한이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사과. 그래야지 남북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는 남북 관계 중단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이사 조치 문제인데 그렇죠. 그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에 대해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뭐 북한으로서는 연평도 포격은 자기네 성과로 자랑하지만 예. 이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그 사과장을 이렇게 전달받고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기 때문에 일단 통준위 발표나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런 걸 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인 것 같고 일단 북한이 지금 캐시가 현찰이 부족하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넘어가고 뛰어넘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전문가들이 섣불리 이렇게 예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남은 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지금 남아 있어요. 1월에요. 네. 자,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좀 아쉬웠던 거는 10월 4일 날 그들 3인방이라고 해서 2인자, 3인자, 5인자가 왔는데 네. 그때 우리 통일부 장관, 김관지 실장 다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귀속말로라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좀 시인하면 우리 정부도 이걸 넘어설 수 있겠는데 예. 이런 얘기들을 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 되고요. 우리 예. 대통령께서 일단은 뭐 그 가타부타 정상회담 하겠다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그 북한이 요구하는 게 평화 공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절대로 붕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얘기하는 건 통일준비위원회도 이게 흡수 통일을 위한 결국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기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예. 그런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평화공존 의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반걸음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상회담 추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만 제안하시면 올해의 정상회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현익 박사 또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